네, 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제가 여러 번 마신 적이 있던 2002년 이무, 네, 고수 병배 차입니다. 그 이무의 특징적인, 여기 적어놨거든요. 장가만, 정가채, 낙수동 마흑, 네 지역의 차들을 섞어서 만든 차라고 하는데요. 이 차가 맛, 저에게는 맛도 있고 뭐 두루, 좋아서 처음엔 나눔 받은 것을 좀 먹고 있었는데 꽤 많이 받아서 요게 나눔 받은 것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차 가게에 갔을 때, 네, 샀어요. 근데 샀지만 덥석덥석 막 마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눔 받았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지 막 이렇게 먹은 거고, 이제 새 차를 또 해결을 하려면, 다가 얘도 소병이거든요. 하려면 아까워서 약간 벌벌 떨면서 해결할 것 같고, 네,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에도 그 샘플러가 아닌, 시음용이 아닌 제대로 한 통으로 구입한, 네, 되게 좋은 차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이미 해결을 한 거고 개봉을 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약간 마실 때 이렇게 막 쉽게 편하게 덥석덥석 잘 안 마셔져요. 막, 이거 얼마짜린데? 막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오늘 간단하게 건식우림. 건식우림이지만, 그냥 뭐 테이블 러너, 티매트 깔고, 도 약간 귀찮아서. 왜냐면, 티매트에 찬물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젖으니까 뭐 말려야 되고. 그래서 접시나 쟁반이 제일 편합니다. 물론 다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다반, 호숭, 다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 약간 타관 받침 또 많이 나오는데 저는, 네, 접시가 편하더라고요. 호숭도 사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네, 저는 일단 습식 우림보다 건식 우림에 더 자주 사용을 했었으니까 다반도 그 호숭도 사용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왠지 잘 맞지 않아서 주변 분들에게 뭐 드렸어요.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저는 안 쓰는 것 굳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잘 못 돼서 안 쓰면 잘 정리해버립니다. 쓸 것들만 남기는 걸 좋아해요. 예온을 해두었는데, 어, 지난번에 마신 찻잎이 미처 안 씻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침. 날씨가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게다가 또 저희 집 주변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랬다가 하니까 막 요즘 아침마다 기침 뭐 이런 게 너무 심해요. 코가 계속 간질간질하고. 생각해보니까 집게도 필요 없었는데. 이 퇴수기도 이 윤차할 때 한번만 쓰면 치워도 돼요. 가끔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뭐 아주 정말 근사한 찻자리를 보면, 나도 저렇게, 네, 찻자리를 갖고 싶다. 정말, 저 정말 저런 찻자리 정말 멋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욕심이 저에게도 조금 있어요. 아, 정말 근사한 찻자리. 근데 뭐 근사하다는 기준 자체가 조금 서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근사한 찻자리를 갖고 싶다. 이런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근사한 찻자리의 기준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저는 일단 배보다 배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약간 의외로 은근히 실용적인 뭐 이런 합리적인 이런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타입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저도 계산적이고 그 대신 계산을 남들이 안 보이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히 계산하는 것처럼 안 보이게. 어쩐지 약간 들킴 말하면 안 될 것을 말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이제 이렇게 테스트기도 치울 수 있어요. 이것저것 치우고 차자리를 준비하고 차자리를 할 거니까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해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인테리어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집을 잘 해놓고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 하는 각 국가에서 하는 인테리어 프로그램들, 막 집을 바꿔주고 혹은 뭐 오래된 집을 개조해서 쓰고 새로 지어서 올리고 막 이런 것들, 이 기존에 있는 집을 인테리어만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정리 수납 뭐 이런 것만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꾸밈으로 뭔가 약간 달라지는, 아니면 뭐 심지어 오래된 가구들 이런 것들을 직접 집에 꾸미는 것들을 직접 만드는 뭐 이런 다양한 방송들을 봤었는데, 모두가 수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수납과 정리, 집의 어떤 인테리어의 기본은 수납과 정리라고. 정리가 왜 그 있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고 기본은 몸매라는 그런 거죠. 인테리어의 완성은 고양이고 인테리어의 기본은 수납과 정리인 거. 네, 이건 제 기준입니다. 완벽하게 명백하게 제 기준이니까 인테리어의 기본은 수납과 정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든 말든 그러려면 수납과 정리를 위한 확실한 공간이 확보돼야겠죠. 그리고 물건을 드리고 보내고 혹은 쟁이고 치우고의 차이는 단지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는 결국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태도 자체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물건을, 그 공간성에 대한 어떤 개념 때문에 물건이 너무 쌓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어떤 그런 무엇을 모으고 쟁이는 것에 대한 욕구 때문에
뭐 정리가 안 되더라도 일단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있기도 합니다. 쟁이고 모으고 싶어지는 욕구. 인간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니까요. 그랬을 때 일본의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수납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일본 주택들도 굉장히 작잖아요. 일본에도 막 대형 주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의 주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창고 개념, 다락, 뭐 지하, 아니면 창고가 따로 있다든지 차고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몇몇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뭐 일단 쏟아 부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나라가 작고 국가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은 그렇게 큰 공간을 갖기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수납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십몇 평짜리 집에 가능한 모든 것에 수납 공간처럼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들을 확보해요. 놀랍더라고요. 저런 데까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3인, 4인, 뭐 5인 뭐 이렇게 가구가 사는데도 일본도 기후 변화가 꽤 많잖아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일본도 무슨 계속 열대 기후라든가 마열대 기후라든가 아니면 계속 뭐 어떤 추운 상태라든가 계절이 한 계절로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후 변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많이 필요해요. 심지어 일본의 복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겹쳐 있는 거라서 재미나게도 일본에서는 뭐 그런지 패션 같은 게 생각보다 유행을 했었고, 모든 패션이 약간 레이어드나 뭐 겹쳐서 입는 식의 것들이 많이 꽤 오래 유행하고 뭐 지금도 그 변형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옷이 많이 필요해요. 옷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수납.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건물 자체에 그런 수납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일본은 그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 집부터 말하자면 다다미를 뜯고 밑에다 뭘 감출 수 있는 공간들이 늘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요즘 아파트들 보면 아예 매립형으로 책장이 있다거나 옷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미닫이에 반닫이들이 늘 일본은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 집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와 어떤 수납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다른 어떤 인테리어에 가장 기본으로 삼아요. 일본은 특히나 뭐 어떤 구차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몹시 불편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욱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저가 깔려 있지 않고 수납에 대한 어떤 게 없이 미니멀리즘만 추구를 하면 조금 위험해지는 거죠. 버리고 다시 사고 반복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태도 자체가 나는 정말 물건이 번잡한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선택이 두 가지잖아요. 철저하게 감추던지 아니면 정말 비우던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감추는 것인지 비우는 것인지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감추는 것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일단 비워요. 아, 다 버릴래 하고 다시 또 그만큼 채우고 또 비우고 그만큼 채우고 또 비우고. 이것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일종의 창조 경제 같은 뭐 이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참 별걸 다 생각하죠. 뭐 그래도 차는 맛있으니까요. 마시고 나면 좀 몸이 노골노골해질 것 같아요. 샤워이 가야 조금 어떤 늘어지는 이 상태들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슬렁슬렁 책도 되게 느린 속도로 읽고 다른 것들도 느린 속도로 읽고 이것저것 많이 미루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엔. 근데 제 방송이 처음이 아니시라면 분명히 저희 집 고양이의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저 아이가 말이 많고요. 또 뭐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를 보면서 뭔가 요구하는 눈빛으로 그걸 할 때도 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데 정말 궁금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자기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걸 좀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아이의 속이 정말 궁금하지만 알 수 없군요. 단순하게 그거예요. 뭐 흰 천을 햇빛 강한 계절에 커튼으로 쓰다가 착착착 해놨다가 테이블보르도 쓰고, 응? 그리고 뭐 안 쓰는 가구를 덮어놓는 덮개용으로도 쓰고, 전천후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머릿속에 착착 있어야지 미니멀리즘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 접시가 답안이 되기도 하고 답안이 되었다가 또 여기다가 오아시스 하나 놔두고 센터피스 만들 수 있는 어떤 화분? 그걸 뭐라고 해? 화기로 쓰기도 하고 컵이 꽃병이 되었다가 어떤 뭐 머핀 담는 통이 되었다가 뭐 이걸 다 전천후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물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건이 아예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디지털 기기들도 도움이 되겠죠?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뭐 어떤, 이렇게 말하자면 책장과 노트와 TV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태블릿 PC 같은 것들로 TV 작게 보고, 이렇게 책 이북으로 읽고 메모 종이가 아닌 거기다 하고 디지털 기기들 도움이 되겠네요. 그것도 결국은 다각도의 활용이잖아요.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네, 궁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것도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든 간에. 뭐, 뭐 이렇게 무슨 미니멀리즘이나 인테리어 뿐만이 아닌 무엇이든 간에. 저는 계속 근본적인 얘기들, 원론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고요. 시간이 많은가 봐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뭔가 차 마시면서 생각할 수 있고 책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재봉기 뭐 사용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해서 온통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만 생각할까요? 그만 생각할까? 아침에 죽음을 잠깐 생각한 뒤에 그만 생각할까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제목은 타이틀은 죽음이지만 되게 재밌었던 책이 있었어요. 제가 줄리언 반스를 처음 만난 어떤 책인데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저는 이 책이 첫 책이었어요. 줄리언 반스에 대해서 아무런 그거 없이 너무 이게 제목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무려 이거는 이렇게 뒤에 뭐 붙이지 않을 때부터 읽었던 보이시나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똑똑한데 되게 재밌는 엉뚱하기도 한 대체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외교학부 교수잖아요. 그것도 서울대. 아마 분명히 예, 진짜로 이렇게 이쪽에 있다가 정치 쪽으로 발을 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읽다 보면 확고히 진보, 뭐 보수로 갈리는, 사실 진보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저는. 로 갈리는 뭐 어떤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 속에 깔린 것은 있겠으나, 그리고 태도는 어떻게 하겠으나, 저도 그렇거든요. 완벽히 누구 편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그것도 정치적인 선택인 거죠. 무엇을 위한 정치적인 선택, 전략적인 선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 참여해야 한다. 왜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가 희망이 없음에도 참여를 해야 한다. 왜 참여를 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아주 비유적으로, 아주 우스개 농담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쉬운데 어렵지는 않은데 속에는 뼈 같은 거 잔뜩 들어있는. 이미 이 내용은 아마 그거예요. 지금 투표하세요. 투표 동료. 대통령 대선 후보와 토론하는 법에 거의 처음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먼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감당할 만한 자기 기율을 가졌는지 판별해야 한다. 스스로를 규율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낮다. 자기 규율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조차 아무 불편 없이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재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다른 이렇게 토론,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을 진행할 때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말 헛소리를 하고 이런 걸 할 때 탁 짚어서 찔러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규율이라는 말이 그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청문회를 하면서 도덕적인 검증이니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들, 혹은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보면 별거 다 나오죠. 별거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일단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을 하지만 자기 규율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임해왔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검증을.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쟁이다 보니까 싸워서 타인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야지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대통령직에 올라가서도. 남의 흠만 잡으면서 누군가에게 다 떠넘기겠죠.
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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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죠?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저는 다분히 정치적이거든요. 성향 자체가.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의견이 확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토론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네, 뭐 이게 의문시 되면 그런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스스로 답을 내리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공부에 좀 뒤져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주워 들은 게 있죠. 아이도 주워 듣게 되는 게 다, 아주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얘기나 판단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늘 건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 네 생각은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려면 네가 최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한쪽 말만 듣지는 말고 이쪽 저쪽을 듣고 난 다음에 네가 비교를 해야 되고 네가 지금은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한쪽으로 쏠릴 위험성이 있다. 그게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엄마일 것이다. 왜냐면 너는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하고 다양한 것들을 나랑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엄마로서 엄마한테서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엄마의 의견이 타인의 정보는 모두가 타인의 의견이 포함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네 제가 별 얘기 다 하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요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근데 그게 정말 심도 깊게 뭐 이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식의 그리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떤 인터넷에서 떠도는 뉴스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어떤 그 내용을 끝까지 읽지 않고 헤드라인만 보고 뭐 짜깁기 해서 누구한테 들은 말을 마치 사실인 양 그래서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경계해야 한다. 사람이 참 한쪽만 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어떤 사안이 궁금하면 이쪽의 의견과 저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 선택을 했으니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를 얘기해 왔기 때문에 아이가 입장이 그래요. 지금은 자기는 아직 어떻게 보면 그 정치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 역시 위험하다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다양한 주제로. 근데 친구들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 말초적인 어떤 자극적인 어떤 제목의 기사들 이런 것들을 사실인 양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있나 봐요. 중학생들한테서도 정치 혐오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초등학생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일 뭐 하는 그거 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막 이런 조사도 있었잖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정보가 틀린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그대로 그 정보를 이렇게 타인에게 전하기도 하고 믿고 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정확한 어떤 사실에 대한 뭐 근거가 될 만한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들을 걔한테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자기는 이쪽도 저쪽도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지금은 단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고 논리 이치에 맞는 내용인지 타당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그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또 그 한참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런 사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주제를 던져줬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잘 안 알려줘요. 스스로 해야 돼요. 정보를 찾는 것도 무엇을 믿을지 선택을 하는 것도 그래서 자기의 결정이나 선택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신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생활 환경, 뭐 이익, 어떤 성향, 가치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어떤 것들부터 해서 정말 많은 나의 어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이 그 선택에 많이 포함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어떤 그 살아온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내 모습을 보이는 일이라면, 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 탁 나의 흔적이 탁 남는 일이라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조심성이 잘 없고, 네, 오늘도 얘기를 많이 했네요. 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곤란해. 오늘의 먹방 쫀득 인절미 모나카 모나카 인절미 그리고 최대한 빨리 알람을 구입해서 아니면 어쨌든 테이블에 둘 수 있는 시계를 구입해서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겠어요. 두루두루.
네, 이 마지막 잔을 끝으로 네,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 드릴게요. 다음 방송은 진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말을 좀 주시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